그런데 이게 얼마 전부터 자꾸 이 뭔가 프로젝트를 시작해야 된다 그러면 알아서 해주세요. 알아서 해. 이런 경우들이 좀 많이 있는. 혹시 일정 관리 안 되는 분들 계신가요? 팀 전체 업무 일정표 볼 때마다 숨이 막혀온다. 도대체 우리 팀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오늘 컨텐츠에 주목해 주십시오. 일 잘하는 팀, 손발 맞는 팀의 비결은 하나의 시트에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일맛의 스탠입니다. 여러분들은 협업 잘 하고 계신가요? 모두가 이 협업하면 긍정적인 개념을 떠올리고 협업이 잘 되는 팀, 또 협업이 잘 되는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협업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꽤 있죠. 그런 원인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 같아요. 회사나 팀의 환경이 협업을 하기 어려운 구조일 수도 있고요. 좋은 환경이 갖춰져 있다고 해도 내가 그 환경에 적응을 못하거나 아니면 팀에 적응을 못하는 어떤 한두 분이 계시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죠. 더군다나 요즘에는 약간의 개인주의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상대방을 존중하는 문화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조금 선을 넘어가게 되면 과잉 존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무슨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하려고 어려운 말들을 막 써가면서 하느냐라고 하면 바로 팀지능 이야기입니다. 정말 요즘은 인공지능의 시대잖아요. 정말 AI 얘기가 정말 많고 저희 채널에서도 AI 이야기를 정말 많이 다뤘었죠. 이 AI가 대중화되고 나서부터 팀 규모가 축소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기존에 있었던 인력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만든다는 취지 안에 조금씩 재배치하면서 팀 규모를 좀 다이어트하는 그런 사례들을 좀 많이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은 인원들이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 큰 회사라고 하더라도 한 명의 담당자가 중요한 프로젝트를 의사결정하는 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나요? 예산도 크고 중요한 결정들을 제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리고 더 고민은 만약에 진짜 퀄리티가 잘 안 나오면 어떡하지? 또 혹은 실수가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도 너무 많아질 것 같고요. 저는 이럴 때 더 중요한 것이 팀플레이라고 생각하고 팀 차원에서 좋은 의사결정을 하는 팀들이 훨씬 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차별화될 수 있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팀지능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인공지능보다 더 팀지능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예전에는요, 요 라떼는요,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면은 제가 뭔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제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분들이 또 도와주시고 하고, 착착착착착착착착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좀 많았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 전부터 자꾸 이 뭔가 프로젝트를 시작해야 된다 그러면 알아서 해주세요. 알아서 해. 이런 경우들이 좀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 시대에 정말 이 팀지능을 잘 발휘하려면 내가 팀장이 아니더라도 이 프로젝트를 잘 리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이 소프트웨어 개념은 WBS입니다. 한 번쯤은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엑셀 칸이 이렇게 착착착 계단처럼 착착착 있는 느낌들 아시죠? 그런 것들을 보통은 해야 할 목표와 태스크들을 잘 놓고 캐스케이딩 한다고 하거든요. 폭포수처럼 이렇게 계단처럼 쭉쭉쭉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이렇게 일을 잘 분배하고 일정에 맞춰서 누가 어디서부터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잘 정하는 것들이죠. 또한 이런 WBS를 소프트웨어로 굉장히 잘 만들어서 협업 툴로 진화시킨 것들을 PMS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PMS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약자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PMS라고 불리우기보다는 각각에 맞는 소프트웨어 이름을 부르거나 프로젝트 관리 툴이라고 불리우기도 합니다. 제가 어렵게 얘기했지만 사실 여러분들 광고 한 번씩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여기 지하철 타고 가다 보면 지하철에 이렇게 monday.com 이런 게 바로 WBS 이런 게 바로 PMS 툴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WBS의 핵심 개념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작업, 즉 태스크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태스크에 대해서 정확하게 리소스를 분배하고 관리하는 일. 첫 번째 개념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큰 프로젝트에는 여러 가지 일과 태스크들이 수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상품을 출시한다거나 혹은 그에 맞춰서 대규모 마케팅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하면 그에 맞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떤 일을 할 건지를 잘 정의하고 정하는 것부터가 이 WBS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건 뭐 위에서 정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걸 왜 굳이 제가 정해야 되나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만약에 담당자가 여러분 한 분이시라면 혹은 2명 혹은 3명 정도밖에 안 되신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 일의 범위를 정하고 그 일을 잘 정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WBS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을 할 건지부터 시작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많이 놓치는 것들이 이 WBS 시작할 때 어떤 일을 할까 보다 누가 할까를 먼저 생각하시거든요. 그러시면 안 돼요. 일단 일을 먼저 정하고 그 일을 어떤 분 또 어떤 시간에 할지는 그 다음에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기억하셔야 할 키워드가 리소스입니다. 리소스를 잘 할당하고 관리하는 것에 또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이고 하나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아유 뭐 사람 시간 말고 예산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맞아요. 예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자원이라고 이렇게 리소스라고 통칭해서 부를 수도 있지만 저는 그거를 더 쉽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결국에는 돈도 사람이고 하는 일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라고 하면 회사 내부에 있는 인적 자원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외부에 있는 인적 자원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고 누가 할지 또 어느 정도 비용에 할지를 잘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맨 마지막에 말씀드리는 이 시간, 즉 일정이죠. 어떤 일정에 어떤 순서로 일을 할지 우선순위와 그 일의 연결성을 잘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의 일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어질 일들 혹은 어떠한 태스크를 하기 전에 이어져야 할 먼저 완료가 되어야 할 일을 잘 생각하고 일의 순서를 잘 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웹사이트에 이렇게 WBS 검색하시고 또 WBS 양식도 검색하시고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구글 시트도 있고요. 그다음에 엑셀 파일로 이렇게 된 것들도 있고요.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일해 오시면서 이 쌓아온 지혜들이 WBS로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좀 재미가 없잖아요. 이 WBS를 얘기할 때 PMS를 얘기했잖아요. 이 PMS 시스템들, 이 솔루션들이 WBS랑 어떤 차이가 있고 또 어떻게 이렇게 정말 이렇게 스마트하게 또 이 팀 지능을 막 팍팍 돌려가면서 일할 수 있는지를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WBS는 어떤 시스템이나 솔루션이라고 하기보다는 하나의 시트 같은 느낌이에요. 일종의 현황판이라고 해야 되겠죠. 프로젝트 안에서 있는 세부적인 태스크들을 잘 이렇게 구조화하고 그 다음에 잘 계층화해서 순서를 잘 정리해 놓고 그 현황들을 업데이트하는 일종의 현황판 같은 시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일이 진행되는 진척률 같은 것들을 거기다 입력을 해요. 몇 퍼센트 달성됐고 몇 퍼센트 진행이 됐고 쭉쭉 메모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가 있을까요?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 발생이 됩니다. 그건 바로 그 시트를 관리하고 그 시트의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고 입력하는 사람이 보통 한 명이라는 거죠. 그럼 누가 이런 얘기 하세요? 그거 구글 시트는 같이 동시 접속해가지고 그렇게 입력할 수 있지 않나요? 맞아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과연 어떻게 하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WBS 시트, 일의 진척률을 관리하는 그 현황판들 누가 업데이트하고 있나요? 몇 명이 업데이트하고 있나요? 네, 한 명이 하고 계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그 한 명이 바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당신이라면 한번 PMS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찾아보시고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PMS는 보통 이 WBS와 같은 프로젝트가 잘 구조화되어 있는 어떤 시스템에 들어가서 같이 협업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해야 할 일들, 또 해야 할 일들 간의 관계, 또 그 안에 진척사항들, 또 메모들을 한 시스템 안에 들어와서 여러 사람이 입력하고 관리하는 협업 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PMS 툴을 가지고 있는데 그 현황 관리와 업데이트를 누군가 한 분이 하고 계시다고 하면 그거는 100% 활용하고 있지 못하신 것 같아요. 사실 이 PMS의 매력이요. 내가 이게 쓰고 있다가 다음날 접속했더니 다른 팀원분들이나 혹은 다른 동료분들이 뭔가 업데이트된 사항들이 있어. 일이 막 진행되는 게 보여. 이랬을 때 나도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데? 나도 빨리 이거 진행하고 끝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PMS는 현황을 관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사실 협업을 같이 하는 하나의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이 PMS 소프트웨어들이 저는 다 상향 평준화된 것 같아요. 다 이렇게 좋은 기능들을 대부분 업데이트해서 잘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보기 모드를 전환하면 테이블 뷰로도 보이기도 하고 캘린더 뷰로도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되게 좋아하는 간트 차트로도 볼 수도 있고 혹은 사람별로, 팀별로 진척도를 볼 수 있는 팀 뷰로도 볼 수 있는 구조로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 PMS 소프트웨어들은 정말 다양한 브랜드들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공통적인 기능들은 비슷하지만 각 브랜드들이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 사업 분야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 점에 맞게 이 기능들이 특성화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 몇 가지 대표적인 브랜드들의 특징들만 이렇게 빠르게 탁탁탁 짚어드릴게요.
일단은 IT 회사에서는 지라를 정말 많이 쓰죠. 왜냐하면 이 컨플런스라는 이 개발 문서를 관리하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근데 이 지라와 컨플런스가 같은 회사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지라를 많이 쓰시게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마케팅의 경우에 좀 대규모 그리고 장기적인 캠페인을 할 때는 아사나가 좋았습니다. 일단 저는 아사나의 디자인이 좀 좋았고요. 이 아사나 안에는 이 태스크 안에 이 서브 태스크를 잘 구성할 수 있는 UX, UI가 잘 되어 있고 또 메모도 거기서 잘 할 수 있어서 그 딱 하나의 태스크, 그 업무 카드만 딱 보면 거기 안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고 또 어떻게 세부적으로 또 다른 일들이 이어진지를 한 번에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규모로 장기적으로 하는 캠페인들은 히스토리 관리나 이런 것도 중요하고 하다 보니까 저는 아사나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소규모 팀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두루두루 관리해야 될 때가 있어요. 영업, 마케팅, 인사, 재무 이런 것들이 다 관리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먼데이닷컴이 좋았습니다. 일단 먼데이닷컴은 UX, UI가 조금 캐주얼하게 구성이 되어 있기도 하고 그 안에 템플릿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템플릿들을 따라하다 보면 내가 특정 직무의 전문성이 없어도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그 일을 따라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WBS를 하면서 이 간단한 CRM 기능까지 좀 사용해 보고 싶다 라고 생각이 들면 그런 게 필요하다라는 경우가 생긴다면 먼데이닷컴도 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스마트 시트입니다. 이 스마트 시트는 조금 역사가 깊어요. 아주 오래된 솔루션입니다. 깔끔하고 좀 빠르게 관리하고 싶다, 스프레드 시트나 엑셀로 관리하는 거에선 좀 한계를 느낀다 하는 분들은 스마트 시트를 추천합니다. 일단 UX, UI가 엑셀이랑 굉장히 비슷하고요. 그리고 직관적으로 이 시트 상에서 태스크를 바로 브레이크다운해서 하이 태스크를 구성해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어서 저는 편리했습니다. 그래서 엑셀이 조금 익숙하고 나는 한때 엑셀 고수였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스마트 시트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PMS의 활용성을 좀 확장시켜서 프로젝트 관리와 커뮤니케이션까지 통합하고 싶다고 하시면 스윗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 소규모 스타트업에 있을 때 슬랙과 PMS를 결합한 이 스윗으로 프로젝트 진행과 업무 커뮤니케이션을 하나의 솔루션에서 진행해서 편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정말 많은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클릭업, 라이크, 또 트렐로 제가 다 하나하나 소개해드리지 못하고 다음에 한번 깊게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지만 최근에 이런 PMS 툴들은 정말 발전해서 이 자동화 옵션까지도 가지고 있거든요. 어떤 거냐면 하나의 태스크가 끝나면 자동으로 그 다음 태스크가 연결되기도 하고 또 어떤 특정 상황, 고객의 문의가 들어온다거나 어떤 특정한 마케팅 이벤트나 뭔가가 발생했을 때 바로 자동으로 새로운 태스크를 생성해주는 그런 오토메이션 기능들도 매우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팀들이 PMS를 써야 하는 건 아닙니다. 단순히 업무를 관리하고 일정을 체크해야 하는 경우라면 저는 PMS를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프로젝트를 끝내야 하는 마일스톤이 있는데 그 마일스톤이 반복적으로 계속 미루어지거나 약속한 일정 안에 완수되지 못한다면 그럼 PMS 쓰셔야죠. 왜냐하면 이 작은 태스크들이 하루 밀려가다 보면 나중에 전체 마일스톤이 10일, 20일, 한 달씩 미뤄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인지하고 진단해 보시고 PMS를 한번 도입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컨텐츠를 하면서 진짜 많이 얘기한 게 이 PMS인데요. 귀에서 이렇게 피나는 거 아니시죠? 저도 모든 회사에서 또 모든 업무의 순간에서 PMS를 활용해 왔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몰입하고 성과 내는 팀에서는 항상 PMS가 있어 왔어요. 저의 경우에는 그 일이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였고 저희가 시작 전에 PMS를 검토하고 거기 안에서 할 일과 그 일의 관계, 일정들, 그다음에 역할들을 잘 세팅해서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중간중간에 그 PMS 화면을 보면서 계속 회의했어요. 그리고 그 세부 태스크들을 조절하고 맞춰가면서 큰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뻤던 순간은 그 프로젝트가 딱 끝나고 PMS를 봤을 때 모든 태스크들이 100%로 다 끝나 있는 그 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기억해요. 굉장히 기분 좋고 또 굉장히 자신감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모든 팀원들이 엄청난 성취감 느꼈고 개인적으로나 팀적으로도 성장에 있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비슷한 일이 들어와도 우리는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일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우리가 함께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쌓였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저는 그것을 팀 지능이라고 부릅니다. 그러한 성공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팀 전체의 지능이 올라간 거죠.
사실 저도 처음부터 리더는 아니었거든요. 그 프로젝트들을 하면서부터 제가 리더가 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처음 그렇게 큰 프로젝트를 할 때는 저도 구성원이었는데 이 PMS 안에서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느 정도의 업무 기간이 걸리고 또 세부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가 잘 파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을 때 팀을 리딩할 수 있었던 자원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팀을 리딩하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앞으로 팀을 리딩하게 되실 분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몇몇 분들은 팀워크가 좋지 않아서 혹은 동료와 합이 맞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는 분도 계실 거고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일과 프로젝트를 잘 오거나이징하고 잘 조직하는 연습을 PMS로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물론 PMS라는 어떤 소프트웨어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는 건 아닙니다. 이 소프트웨어를 쓰려고 하면 여러 사람과 소통도 하셔야 되고 조정도 하셔야 되고 사실 이게 가장 힘든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 복잡한 컨텐츠를 여기까지 보셨다면 팀 진행, 팀 플레이 하는 거 너무 쉽지 않으실까요? 각 일의 연결고리를 잘 분석하고 프로젝트 전체를 오케스트라처럼 지휘하는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일의 연출가가 되어 보십시오. 지금까지 일맛의 스탠리였습니다.